상하이의 숨막히는 열기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9월의 첫날, 린밍진은 S고등학교의 육중한 교문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아프리카계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의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는 회색 교복의 물결 속에서 유독 도드라졌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은 그에게 한 번도 설렘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다. 그저 또 다른 시험대, 또 다른 시선들의 감옥일 뿐이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쏟아지는 시선들, 호기심, 경계, 그리고 어떤 눈빛들 속에서는 노골적인 불쾌감마저 읽혔다. 저 애가 전학생이야? 피부색 특이하네. 혼혈인가 봐. 좀 다르다. 작은 수군거림들이 비수처럼 민진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늘 그랬듯 고개를 숙인 채 배정받은 자리로 향했다. 창가 맨 뒷자리. 그나마 다행이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민진을 향한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 중심에는 같은 반의 자오웨이가 있었다. 자오웨이는 완벽했다. 펀칠한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몸, 부유한 집안 배경에 뛰어난 성적, 사교적인 성격까지. 그는 반의 아이돌이었고 선생님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런 그가 민진에게는 유독 가혹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면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는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갔다. 민준의 책상 서랍에 몰래 쓰레기를 넣어두거나 발표 시간에 그의 어눌한 중국어 발음을 흉내내며 반 아이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교묘하고 잔인한 괴롭힘이었다. 민진은 저항하지 못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초등학교 시절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했던 끔찍한 집단 괴롭힘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때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세상은 그에게 늘 차가웠고 그는 홀로 견뎌내는 법만을 익혔다. 그의 유일한 탈출구는 그림이었다. 아무도 없는 빈 미술실 혹은 방구석에 틀어박혀 스케치북을 펼칠 때면 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그림들은 어둡고 강렬했지만 그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담겨 있었다. 그의 스케치북은 비밀스러운 세계였고 그 세계 안에서만큼은 그는 자유로웠다.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조화와 상생이라는 주제의 연례 미술대회 공고가 붙었다. 1등에게는 상하이 미술대학 입학 추천이라는 파격적인 특전이 주어졌다. 민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 그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의 그림은 너무 어둡고 개인적이었다. 조화와 상생이라는 주제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대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는 그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릴 뿐이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며 홀로 그를 키워온 어머니였다. 그녀는 민진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그를 온전히 지켜줄 힘은 없었다. 민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 말 한마디가 민진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었다.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그날부터 민진은 밤늦게까지 학교 미술실에 남아 그림에 몰두했다. 그의 캔버스는 점점 채워져 갔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인 상하이의 복잡한 도시 풍경. 그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어색하지만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으려는 찰나를 포착한 그림이었다.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터치는 그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제출 마감 전날 밤 그는 거의 탈진 상태로 붓을 놓았다. 완성된 그림은 그의 기대 이상이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다음 날 아침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미술실 문을 열었을 때 민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대형 캔버스는 칼로 그은 듯 여러 갈래로 찢겨 있었고 그 위에는 검은색 페인트가 무참하게 뿌려져 있었다. 어젯밤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완성했던 작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아, 안 돼. 민진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절규에 가까운 신음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범인은 분명했다. 자오웨이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어젯밤 그들이 미술실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늘 그랬듯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였다. 그는 망가진 캔버스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차가운 미술실 바닥의 냉기가 그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그때였다. 미술실 뒷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누구든 지금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의 앞에 멈춰섰다. 이거 내 작품이야? 낯선 목소리였다. 약간은 거칠고 중성적인 톤. 민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짧게 자른 머리에 한쪽 귀에는 여러 개의 피어싱을 한 여학생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교복은 자유분방하게 고쳐 입었고 날카로운 눈매는 어딘지 모르게 반항적으로 보였다. 예술직업반 3학년 샤오펑이었다.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통하는 아이. 그녀 옆에는 비슷한 차림의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이 더 서 있었다. 샤오펑은 망가진 캔버스를 한참 동안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경멸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이었다. 한참 후 그녀는 찢어진 캔버스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 조각에는 민진이 그린 서로 다른 색의 손이 맞잡으려는 순간이 남아있었다. 이 부분 살아있네. 샤오펑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는 민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직 안 끝났어. 민진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 무엇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일까? 그는 그저 멍하니 샤오펑을 바라볼 뿐이었다. 샤오펑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미술실을 나갔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묘한 여운이 남았다. 며칠 동안 민지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방 안에 틀어박혀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자오웨이는 분명 지금쯤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터였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때 샤오펑이 다시 그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의 집 앞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끈질긴 구석이 있었다. 일어나, 아직 시간 있어. 뭘 하라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다. 내 그림 다시 그리는 거야. 아니, 새로 만드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미 다 망가졌어. 그리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혼자 하라는 거 아니야. 샤오펑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도와줄게. 민지는 샤오펑의 눈을 보았다. 그 속에는 동정심이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믿음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서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종류의 눈빛이었다. 그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샤오펑의 단호함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다. 믿져야 본전이었다. 어차피 모든 것을 잃었는데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샤오펑은 민진을 데리고 학교의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건물로 향했다. 예술직업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본관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샤오펑의 아지트인 버려진 창고가 있었다. 창고 안은 온갖 작업도구와 미완성 작품들로 가득했고 벽에는 자유로운 영혼이 느껴지는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었다. 샤오펑의 친구들인 리웨이, 천시, 왕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리웨이는 덩치가 크고 과묵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나 조형물 제작에 능했고 천시는 컴퓨터 그래픽과 영상 편집에 능숙한 소녀였다. 왕펑은 유쾌하고 수다스러운 분위기 메이커이자 그래피티 아티스트였다. 그들은 민진을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맞이했다. 찢어진 캔버스도 예술이 될 수 있어. 샤오펑이 망가진 민진의 캔버스 조각들을 바닥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내 아픔까지 담아서 더 멋진 걸 만들어보자. 조화와 상생이라며? 진짜 조화가 뭔지 보여주는 거야. 그날부터 믿을 수 없는 협업이 시작되었다. 민진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샤오펑은 강렬한 그래피티로 배경을 채웠고 리웨이는 찢어진 캔버스와 폐품들을 활용해 입체적인 조형물을 만들었다. 전시는 작품의 의미를 담은 짧은 영상을 제작했고 왕펑은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분위기를 띄우며 채색 작업을 도왔다. 밤늦게까지 창고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콜라와 과자를 나눠 먹으며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함께 웃으며 그들은 하나의 작품을 향해 나아갔다. 민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기쁨을 느꼈다. 그의 어두웠던 세상에 조금씩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작업 중간중간 샤오펑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중학교 때까지 모범생이었지만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학교 시스템의 부조리에 환멸을 느껴 반항아가 되었다는 이야기. 자신 역시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았던 경험. 그녀의 이야기는 밍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밍진의 그림은 변하고 있었다. 더 이상 절망과 분노만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아픔을 끌어안는 용기,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의 붓터치는 더욱 대담해졌고 색채는 더욱 풍부해졌다. 물론 자오웨이의 방해는 계속되었다. 그는 밍진이 새로운 작품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으며 헛소문을 퍼뜨렸다. 쓰레기들끼리 모여서 쓰레기를 만든다더라. 하지만 이제 밍진 곁에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었다. 샤오펑은 자오웨이의 조롱을 정면으로 맞받아쳤고 리웨이와 왕펑은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밍진을 보호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밍진은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오웨이의 방해는 그들의 결속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작품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연료가 되었다. 마침내 미술대회 전날 밤 그들의 협업작품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찢어진 캔버스, 폐목재, 철사, 그리고 밍진의 강렬한 그림과 샤오펑의 그래피티, 천시의 영상이 어우러진 거대한 설치 미술 작품이었다. 작품의 중앙에는 밍진이 그린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밤하늘의 별을 함께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주변으로는 상처 입은 도시의 풍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작품의 제목은 상처 입은 별들의 노래였다. 밍진은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샤오펑과 친구들이 그의 옆에 서서 함께 작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미술대회 당일 S고등학교 강당은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외부에서 초빙된 심사위원들로 가득 찼다. 긴장감이 강당 안을 감돌았다. 참가자들의 작품들이 하나둘씩 소개될 때마다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자오웨이는 역시나 유력한 대상 후보였다. 그의 작품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세련된 상하이의 야경을 그린 유화였다.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묘사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수상을 점쳤다. 드디어 밍진과 샤오펑 그룹의 작품이 공개될 차례였다. 커다란 천이 걷히자 상처 입은 별들의 노래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형식과 거친 표현에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웅성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저게 뭐야? 쓰레기 더미 아니야? 미술 대회에 저런 걸 내도 되는 건가? 자오웨이가 앞으로 나서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술 직업반 수준입니다. 이건 예술이 아니라 그냥 폐품 수집이죠. 조화와 상생이라는 주제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동조하며 낄낄거렸다. 밍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또다시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바로 그때 샤오펑이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작품은 상처 입은 모든 존재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찢기고 버려진 것들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존재하고 희망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샤오펑은 밍진이 겪었던 아픔과 용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작품의 제작 과정과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명해 나갔다. 진정한 예술은 완벽한 기술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던지는 진실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저희의 진심이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별들을 향한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샤오펑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하나둘씩 박수 소리가 커지더니 어느새 강당 전체를 가득 메웠다. 자오웨이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다. 용기를 얻은 밍진도 떨리는 다리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더듬거렸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함이 느껴졌다. 저는 오랫동안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피부색 때문에, 남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늘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 작품을 만들면서, 그리고 여기 이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밍진의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심사위원석에서도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심사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대상은 자오웨이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밍진과 샤오펑 그룹의 상처 입은 별들의 노래가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상의 무게는 대상보다 가벼울지 몰라도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강당안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고 밍진과 샤오펑, 리웨이, 천시, 왕펑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은 S고등학교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예술직업반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인식도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자오웨이의 위선적인 모습과 밍진에 대한 괴롭힘은 몇몇 용기 있는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그는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갔고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허울 좋은 이미지 뒤에 숨겨진 초라한 자신과 마주해야 했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할지는 미지수였지만 적어도 이전과 같은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밍진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다. 학교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밝은 미소가 자주 떠올랐다. 그의 그림은 더욱 깊고 다채로운 색깔을 띠기 시작했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더 이상 어둠만이 아닌